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자, 저희가 지금 오마이TV에서 생중계로 지금 네네, 방송을 이어가고 있고 네네, 한남동 이 시각 현장 모습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원님은 네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는 이제 어젯밤 무안공항 현장에서 네. 피해자들 가족과 함께 하다가 지금 오늘은 서울로 아, 가기 위해서 나주역에 지금 출발 전입니다. 출발 전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시군요. 네네네, 자, 이제 의원님께서 사고 수습 지원 단장을 맡으셔서 네네, 특히 이제 전남 나주 이제 화순 지역구로 이제 두고 있는 또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신데 이번 네네. 참사가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사의 현장이나 가족들의 울부짖음 또 현장의 모습이 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지금까지 유례없는 그 피해의 규모도 그렇지만 네, 피해의 참상을 감히 말로는 전달할 수 없을 만큼 음,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뭐라고 말로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 특히 이제 현재 피해자의 대부분이 네, 뭐 또 다른 타 지역도 있긴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 분들이고 네, 이 희생자들이 대부분 다 가족 단위 음, 또 친구나 또 이렇게 부부간 또 부자간 이런 이 여행의 가족 단위 여행이었기 때문에 네, 어떤 이 사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을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사고 수습 지원 단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네네 민주당에서도 사실 총력을 기울여서 네네 이번 사태에 있어서 참사에 있어서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네. 네, 단장 역할을 좀 맡으셔서 어떤 상황 수습을 하고 계신지요? 우선 어제 이제 도당에서 우리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열렸었는데요. 네,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원인 규명하고 대책 마련하는 어떤 그런 업무들보다도 현장을 수습하는 데 좀 최선을 네, 다하겠다,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음, 사실은 이 전체 상황은 국토부하고 또 국회 국토위원회, 네, 국토건설위원회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음, 저는 이제 사고 현장이나 이 가족들의 네, 이 고통을 또 함께하고 네, 또 들어주고 그분들의 그 이 사고에 대한 그런 음, 어떤 그 치유책들을 네,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원인 규명, 뭐 대책 마련 이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느끼는 그런 상실감과 그 고통스러움을 예, 공감하고 그것들을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음, 또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지금 현장에 있는 가족들 저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아서 참 네네 이 기사를 읽어보기도 좀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상황인데요. 우리 네네. 가족분들이 우리 또 이제 민주당이나 뭐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좀 신경 써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는 신속한 사태 수습 네, 그리고 또 장례 절차에 대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요청하시는데요.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참사가 어, 그 피해자도 아주 뭐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네, 그 현장이 이 수습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그 조사와 또 이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음, 어, 지금 수습되어 있는 179구의 시신 외에 네, 606개의 소위 말해서 작지 않은 규모, 그러니까 15cm 이상 되는 네, 그런 그 조각 시신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말 예, 표현도 좀 예,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시신들이 600개가 넘는 그런 시신들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신들과 이 조각난 그런 어떤 이 네. 사체들을 아 참. 이 같이 분석해서 또 이렇게 함께 네. 그 하나의 어떤 인도 절차를 거치는 데는 음. 그 시간이 예. 국가수라든가 이런 데 전문 기관들의 어떤 그 DNA 또 지문 분석 이런 네. 것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음. 가족들의 마음에 이 맞는 그런 조속한 일 처리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아 예. 그래도 국가의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음. 현장을 수습하고 또 이 시신들을 수습하는 것과 동시에 네. 또 이렇게 DNA 분석을 통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아. 지금 아주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례라도 좀 빨리 치르기를 네네네. 바라면서 그걸 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조속한 이 인도 절차까지 이뤄지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자, 사실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 트랙터 이 남태령 대치 네네. 상황 그걸 저희 네네.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지켜보면서 네네. 경찰이 이 농민들의 이 행진까지 막아설 수가 있겠느냐. 이거 해도 해도 네네. 너무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그 추운 날 같이 연대하러 응원봉을 들고 남태령으로 네. 달려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을 포함한 행안위 이제 위원들도 함께 그 현장에 하면서 이거 네네. 경찰 차벽 치워라 이렇게 외치고 또 그걸 뭐 사실상 중재를 통해서 풀어내셨는데요. 당시 상황은 좀 네네. 어땠습니까, 의원님? 우선 오마이뉴스 TV에서도 현장을 직접 중계해 주셔서 네. 참 농업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했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네. 그 왜 서울까지 농사짓는 음. 농민들이 달려왔겠습니까? 네. 농민들의 울분이 하늘을 찔렀을 때 대부분 다 역사적으로는 서울을 향했었습니다. 음. 100년 전 가보 농민군들이 그랬었고요. 그렇죠. 또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네. 뭐 제가 주도했던 40년 전에 수세투쟁도 그랬었습니다마는 음. 이번 12월 3일 계엄령과 이 내란 행위, 뭐 말이 내란 행위지 네. 실제로는 쿠데타 아닙니까? 쿠데타. 예. 친일 쿠데타인데 음. 국민들의 일상을 그리고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음. 정말 어찌 보면 깡패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 쿠데타 세력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 하나 네. 있었고요. 두 음.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무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생 특히 어렵게 사는 농촌과 지방의 이 음. 농민들의 눈으로 보면 네. 정말 우리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음. 것들을 여러 차례 이 경험했고 특히 양곡관리법의 거부권이 두 차례 계속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 네. 이상 농민들로서는 참기 어려웠을 것 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대치를 하면서 저도 해가 네, 지면은 이 '트랙터 시위가 끝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정말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에 오셔서 그 추운 가운데 밤을 같이 새신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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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히 정말 어찌 보면 농민들의 이슈는 농민들의 국한되어 있는 생존권의 문제일 수 있었는데 네.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음음. 이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아. 문제이구나 하는 것들을 예. 많이 공감했던 것 같아요. 특히 농민들에게 이렇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네. 서울 시민들이나 음음. 또 그 젊은 청년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의 네. 그 마음이 너무너무 농민들에게 큰 희망의 불씨 또 위로가 되었다 하는 음.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네. 측면에서 저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밤을 새는 이 농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음.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만 제가 지방에서 네. 함께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아. 중계했던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래요. 이 네네. 국회에서 또 중재하면서 풀어낸 그 상황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네네. 자, 지금 이 시점에
조금 전 1시간여 전쯤에 윤석열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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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의원님도 사실은 이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지금 이 네, 내란 사태에 대해 뭐 관련자들에 대한 뭐 증언도 좀 들어보고 상황 파악도 계속 쭉 해 오셨는데 네, 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당연한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어떤 조치라고 생각하고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네. 판단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음, 그동안 이런 국가 이 헌정 질서를 문란히 한 세력이 네. 여전히 그 후에 반성도 없이 다시 저 이해 계엄이라든가 또 국가 변란 사태를 또 획책했던 것도 모자라서 네. 이번에는 아예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런 식으로 아, 자기 자신들의 행동을 강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원이나 경찰 또 이 공수처, 예. 네, 공조수사본부가 공조본. 좀 신속하니 이런 그 체포영장을 네. 집행해 아, 가지고 신속한 이런 국가의 집행. 불안 사태가 좀 단시일 내에 네.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음, 경제와 민생이 지금 가장 위기 상황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삶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음, 이런 내란 사태 조속한 그 해결을 위한 영장 집행이 돼야 되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처 경호처. 예. 국민들의 이 소위 말해서 머슴이지 대통령의 사적인 어떤 이 용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 법원과 음, 이 경찰의 영장 집행에 적극적으로 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네. 신속한 영장 집행이 있어야 된다. 아, 네네. 체포영장 집행이 빠르게 있기를 바란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최상목 대행 아직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도 참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한덕수 대행 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네.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 문제는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네,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의 어떤 국무위원으로서 내지는 대행으로서 네, 이 정말 이 계엄 세력인가 국민의 편에 서 있는 공직자인가를 가늠하는 어떤 기준이 될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헌법 전문가 취지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네, 소위 말해서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다. 의무다. 어떤 국민이 그 헌법 조문을 읽어본다 하더라도 음, 이것은 국무총리, 소위 말해 권한대행,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이 임명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권한대행으로서 이 어려운 나라 또 네, 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데 당연히 음, 즉각적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 바른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 국민들의 바람이고 뭐 당연한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지금 대행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어떤 판단 네네. 내려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뭐 오늘은 짧게 뭐 연결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다음에는 새해에는 스튜디오에 좀 오셔가지고 네네. 현안에 대해서 또 이제 행안위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오마이 TV의 시청자들, 구독자들 정말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회가 여러분들의 일꾼으로 또 대변자로서 또 여러분들의 이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말연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새해에는 모두가 평안하시고 또 행복한 새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